실화, 범죄 사건, 압력 높은 강도의 비참한 인생. 평화로운 샴수이포 마을. 소박한 삶을 살던 주민들은 범죄의 그림자가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작은 집에서 한 소년이 자라나고 있었고 그의 가족은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운명을 짊어진 채 비극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지식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문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믿었다. 아버지의 기대를 받으며 소년은 학업에 매진했고 곧 가족의 자랑이자 정요 1등이 되었다. 선생님들은 그를 아꼈고 친구들은 선망과 질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성실함 덕분에 늘 우등생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꿈이 자라났다. 그는 자신이 특별해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운명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그는 우연히 협객행이라는 무협소설을 죽게 된다. 책 속 강호의 세계에 매료된 그는 학업을 등한시했고 점수에 대한 꿈은 검객처럼 자유롭게 운명을 개척하고픈 욕망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무협소설에 깊이 빠져들며 치열한 전투와 강호의 은원에 심취했다. 피와 불꽃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은 그의 마음속에 실제 협객처럼 살고 싶다는 위험한 갈망을 심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현실과 멀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상급생들이 시골뜨기 모범생이라 놀렸을 때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하며 방과 후 공터에서 보자고 했고 이는 그의 인생을 바꿀 신호탄이 되었다. 상급생들은 벽돌을 들고 그에게 무자비하게 달려들었다. 머리에 벽돌을 맞아 피가 흘렀지만 그는 비명도 지르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다. 그의 끈질기고 두려움 없는 태도에 상급생들은 당황하며 주춤하기 시작했다. 얻어맞는 중에도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무리의 우두머리를 목표로 삼았다.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자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변모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우두머리에게 달려들었다. 쉴 틈 없이 날아드는 무자비하고 단호한 주먹에 상대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분노가 그의 주먹에 실려 터져나왔다. 우두머리는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그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다른 이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며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잔혹함에 부하들은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힘의 증명이었다. 치명타를 맞은 우두머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대신 잔인함에서 오는 권력의 희열을 느꼈다. 그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다. 우두머리를 잃은 무리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다. 그 싸움 이후 저우커화의 이름은 경고처럼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고 아무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의 잔혹함과 끈기는 그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이는 암흑의 길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진학이 실패하고 학교를 그만둔 뒤 모래 채취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장이 곧 팔리면서 그는 직업도 미래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잿빛 하늘 아래 그는 복잡한 생각에 잠긴 채 홀로 앉아 있었다. 실업자가 된 나날 속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는 무협지처럼 돈과 권력이 있는 더 큰 세상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은 그를 곧 어두운 길로 이끌게 될 운명이었다. 1993년 그는 홍콩으로 떠났지만 돈도 직업도 없이 거리를 방황했다. 어느 날 오후 은행 앞에서 돈을 든 사람들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그의 수상한 행동이 발각되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에게 포위된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옷 속에 숨긴 것을 꺼내라는 요구에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그는 천천히 재킷 안으로 손을 넣었다. 경찰이 그의 옷을 잡아채자 숨겨둔 사냥용 총이 드러났다. 그는 즉시 체포되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그는 지하 세계의 잔혹함을 배웠고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더욱 키워나갔다. 출소 후 그는 고향이 아닌 윈난 국경지대로 향했다. 그곳의 암시장에서 그는 남은 돈을 전부 주고 권총 한 자루를 손에 넣었다. 차가운 금속을 만지는 순간 그는 강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힘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권총을 보물처럼 손안에서 돌려보며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모범생이 아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된 존재였다. 그 만족스러운 미소는 그의 손이 곧 피와 범죄로 물들 것임을 예고했다. 2004년 그는 홍콩에서 은행 강도를 계획했다. 그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나오는 2명의 여성 재무 직원을 목표로 삼았다. 그늘에 숨어 총을 쥔 채 그는 완벽한 순간을 냉정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두 여성이 차로 다가갈 때 그는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접근했다. 아무도 그의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사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목표물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천천히 재킷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는 경고도 없이 튀어나와 가장 가까운 여성의 머리에 총을 발사했다. 총성이 거리를 갈랐고 사람들은 공황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가웠고 심장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첫 번째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는 그녀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즉시 두 번째 여성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그가 차갑게 총구를 들어 올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리고 그녀 역시 쓰러졌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는 피 묻은 돈 가방 2개를 침착하게 집어들고 혼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는 유령처럼 혼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만 침착했다. 몇 분 후 그는 작은 골목으로 사라졌고 현장에는 두 구의 시신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만 남았다. 호텔 방에서 그는 피 묻은 돈 가방을 침대 위에 쏟아부었다. 지폐와 피 냄새가 뒤섞여 병적인 흥분감을 자아냈다. 그는 자신이 죽인 두 여자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첫 전리품이자 범죄의 길을 확신하는 계기였다. 그는 7만 홍콩 달러를 세웠다. 평생 꿈꿔보지 못한 거액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돈다발을 몸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지폐의 감촉이 그의 심장을 더욱 거세게 뛰게 했다. 이것이 그의 범죄가 낳은 첫 결실이었다. 그날 밤 그는 강도 사건을 복귀하며 잠들지 못했다. 그는 총 한 자루만 있으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생각은 그의 마지막 남은 도덕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7만 달러는 그의 탐욕을 채우기에 부족했다. 그는 더 큰 강도 사건을 꿈꾸기 시작했다. 탐욕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그는 멈출 수 없음을 알면서도 더 대담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강도 사건 이후 그는 1년 동안 몸을 숨겼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값싼 여인숙에 머물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다음 범행을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다듬으며 복귀할 때를 기다렸다. 2005년 여름 그는 다시 범행에 나섰다. 홍콩 외곽의 한 은행 앞에서 그는 몇 시간 동안 경비 교대 시간, 사람들의 동선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거액을 인출해 나오는 남녀 한 쌍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그는 인파를 방패 삼아 조용히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들의 불안한 모습을 관찰하며 그는 손에 쥔 총의 차가운 감촉과 함께 범행 순간을 기다렸다. 목표물들이 은행 문을 나서자 그는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인파를 가르며 순식간에 그들에게 접근했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반가소의 위에 놓여 있었고 주위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그는 바람처럼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망설임 없이 두 발의 총을 쐈다. 건조하고 날카로운 총성이 대낮의 공기를 갈랐다. 그의 행동은 기계처럼 빠르고 무자비했으며 희생자들에게 어떤 방역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두 발의 총알은 정확히 그들의 머리에 명중했고 그들은 즉시 쓰러졌다. 주변은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는 살인기계처럼 냉정함을 유지하며 다음 목표에 집중했다. 그가 돈 가방에 손을 뻗는 순간 모든 것을 목격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이 남자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위험한 증인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남자를 보며 위협을 느꼈다. 주위의 소음이 멎고 그는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에게 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다음 행동을 결정했다. 그는 주저죄 없이 총을 들어 남자의 머리를 쏘았다.
증인을 제거한 그는 돈 가방을 챙겨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현장에는 세 구의 시신이 남겨졌고 도시는 새로운 악몽에 빠졌다. 강도 사건 후 그는 인적 없는 산속 묘지로 도망쳤다. 묘비에 기댄 채 그는 죄책감 대신 익숙한 공허함을 느꼈다. 희생자들의 얼굴은 유령처럼 희미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돈 가방을 향한 만족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가방을 열어 70만 홍콩 달러라는 거액을 확인했다. 그는 그 엄청난 돈에 매료되었다. 단 몇 분 만에 평생 만져보지 못할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도취되었고 이 돈으로 한동안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홍콩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인파 속에 숨을 수 있는 툰문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믿으며 총을 챙겨 툰문해행 버스에 올랐지만 운명은 그의 계획을 비웃고 있었다. 툰문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버스는 갑자기 경찰의 불시 검문소에 멈춰 섰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다가오자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고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한 경찰이 그의 옷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망설이며 총의 감촉을 느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경찰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를 속일 수 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매 순간이 그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다. 그의 망설임은 경찰의 의심을 샀고 곧 여러 명의 경찰이 그를 포위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는 탈출구를 찾아 주위를 살폈지만 소용없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는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만 했다. 포위된 채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재킷 안으로 손을 넣자 권총의 금속 부분이 빛을 반사하며 앞으로 닥칠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예고했다. 그가 총을 꺼내자 승객들은 공포에 질렸다. 죽기 살기로 저항할 것인가? 순순히 항복할 것인가? 그는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잠시 망설인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외침 끝에 그는 결국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그는 침묵 속에서 체포를 기다렸다. 긴장감 넘치던 대치 상황은 그렇게 끝이 났다. 체포 후 신문에서 그는 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에게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징역 3년형만 선고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대가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감옥에서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 훔친 돈이 안전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감옥에서의 시간을 출소 후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복수심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다. 2011년 4월 그는 출소했다. 감옥 생활은 그를 더욱 냉혹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후회나 새로운 삶에 대한 꿈 없이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질 준비가 된 유령처럼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홍콩으로 돌아온 그는 예전의 돈으로 새로운 총을 구했다. 무기를 손에 쥔 익숙한 감각은 3년간의 수감 생활을 보상받기 위해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다. 총을 손에 쥔 그는 홍콩과 인근 도시의 은행을 상대로 무자비한 강도 행각을 재개했다. 그는 은행 직원, 경비원, 심지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까지 주저툼 없이 빼앗았다. 그는 시체의 수를 세지 않고 오직 돈에만 집착했다. 그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는 그의 얼굴부터 총을 쥐는 방식까지 그의 범행 흔적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이 디지털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경찰은 CCTV 비디오 영상을 분석하여 여러 사건 현장에서 그의 걸음걸이, 총기 파지법, 낡은 재킷 등 동일한 특징을 발견했다. 마침내 선명한 영상 하나가 모든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확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저우커화라는 신원이 담긴 수배령이 홍콩 전역에 내려졌다. 그는 무장한 채 살인을 서슴지 않는 위험인물로 묘사되었다. 경찰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펼치면서 그의 이름은 도시 전체의 악몽이 되었다. 수배 중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낯선 도시 샤틴으로 향했다. 그는 한 작은 은행을 목표로 삼고 해질녘 마지막 손님으로 나온 한 여성을 다음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그는 여자의 뒤를 밟으며 그녀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가 향하는 앞쪽 골목과 주머니 속 차가운 총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가 골목으로 막 꺾어 들어서는 순간 그는 총을 꺼내 쏘았다. 그녀는 즉시 쓰러졌고 그는 공허함 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돈 가방을 챙겨 유유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즉시 샤틴을 봉쇄했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허름한 찻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또다시 법의 포위망을 벗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찰은 모든 길목을 막고 수배 전단과 대조하며 검문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이미 도시를 빠져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는 도시 외곽에 숨어 지내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늘 그랬듯 살아남을 것이라 믿으며 총을 어루만졌다. 경찰은 전략을 바꿔 언론을 통해 그의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위험한 살인범임을 시민들에게 경고했다. 도시 곳곳에 그의 얼굴이 담긴 전단이 붙었지만 그는 조용히 숨어 다음 기회를 노렸다. 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은 그가 외곽의 황량한 산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수색견까지 동원하여 그가 숨어 있을 만한 숲과 험준한 산길을 봉쇄하며 대규모 작전을 펼쳤다. 버려진 묘지에서 경찰은 흐트러진 흙과 부러진 나뭇가지 등 그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 작은 단서들은 그가 이곳에 머물렀으며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묘지 근처에서 경찰은 그가 묻어둔 맥주캔, 담뱃갑 등 생활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 그는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남겨진 증거들은 그의 존재를 확실히 증명하며 수사망을 더욱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그가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도보로 산을 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의 치밀함은 그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그의 흔적을 따라 팀을 나누어 추적하며 검거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확신했다. 홍콩으로 돌아온 그는 훔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고급 술집에서 장만이라는 매력적인 접대부 여성을 만났고 그녀는 곧 그의 범죄적인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와 장만은 금세 가까워져 동거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모습에 위축되지 않았고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줄 임시적인 안식처이자 어둠 속의 동반자였다. 장만은 그의 돈 출처를 궁금해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보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곁에 머무를지 확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강도 살인범이라고 차갑게 고백하며 두렵지 않냐고 물었다. 장만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매력을 느끼며 그를 옛날 이야기 속 영웅에 비유했다. 그녀의 반응에 그는 놀라면서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100만 위안을 모으면 범죄를 멈추고 그녀와 함께 평화롭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 자신도 믿지 않는 약속이었지만 그는 그녀가 믿기를 바랐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며 하나가 되었다. 그는 피 묻은 돈으로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며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필요로 할 뿐임을 알고 있었다. 100만 위안의 약속은 거짓이었고 그의 길에는 끝이 없었다. 사치스러운 생활로 돈이 바닥나자 그는 다시 강도질을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없이 집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은행이 그의 무자비한 총구 아래 희생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 한 번은 강도질을 한 후 그는 장만을 범행 현장으로 데려갔다. 그녀가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을 지켜봐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는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경찰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는 그들의 무력함을 보며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는 체포될 날을 생각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기분을 즐기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떴다. 그는 영원히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2012년 말 한 젊은 부부가 수배 전단에서 본 그의 얼굴을 알아봤다. 그가 모자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그의 운명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가 수배범인 것 같다고 속삭였다. 그는 자신이 발각된 줄도 모르고 다음 범죄 계획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내가 몰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부부는 조용히 그의 뒤를 밟으며
경찰에 그의 위치를 알렸다. 범죄자의 예민한 직감으로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경계심을 품고 주위를 살피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갑자기 뒤를 돌아 부부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는 그들의 시선에서 추적을 감지했다. 그의 눈빛은 경고였고 부부는 공포에 질렸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자리를 피했다. 겁에 질린 부부는 추적을 멈췄지만 그가 사라진 방향을 경찰에 알렸다. 그는 이번에도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복경찰 2명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다. 부부의 설명을 들은 그들은 순찰대 보고하고 즉시 추적에 나섰다. 범인을 검거할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경찰이 추격해오자 그는 익숙한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골목이 함정처럼 느껴졌다. 그는 총을 꽉 쥐고 탈출을 다짐했지만 2명의 경찰이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멈춰! 라는 외침에 그는 자신이 발각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몸을 돌려 총을 뽑았고 좁은 골목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알이 벽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짧은 총격전 끝에 그는 여러 발의 총알을 맞고 쓰러졌다. 피를 흘리며 그는 후회 대신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총성이 멎고 그의 범죄로 가득했던 인생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8년간 공포를 퍼뜨렸던 그는 마침내 홍콩의 작은 골목에서 최후를 맞았다. 그는 수십 건의 강도와 9명의 살인을 저질렀다. 도시 전체가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위협이 사라진 것에 안도했다. 사람들은 악이 심판받았다고 말했다. 죽음의 순간 그는 저주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였다. 경찰에게는 정의의 승리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악몽의 끝처럼 조용히 막을 내렸다. 저우커와 사건은 8년 만에 종결되었다. 홍콩은 평화를 되찾았고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연인 장마는 그가 사준 선물들을 보며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인생은 이제 어두운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다.